여름을 맞아 바다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해수욕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를 찾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부산의 해양관광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해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하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일선 박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부산의 해양관광시장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다. 이게 전국 1위다.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일선입니다. 네, 우리 연구원에서 2023년을 기준으로 연안 지역의 해양관광 관련 업종 매출액을 한번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40.9조 원 규모로 분석되었는데요. 네. 11개 연안 지역 중에서 부산이 6조 원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예, 오. 거기다가 부산은 성장세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드러진다고요. 네, 2023년 전국 해양관광 시장 규모가 9.3%가 증가를 했는데요. 예. 부산은 같은 기간에 16.6%를 증가하면서 오. 증가율 측면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전국의 해양관광시장 규모도 전년 대비 한 9.3%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해양관광시장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당연한 것 같은데 뭐라고 보시나요? 네, 해양관광 시장이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기회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네네. 국내 관광 시장에서도 좀 특히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좀 바다가 가지는 가치가 더해지면서 해양관광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부산이 시장 규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양 관광지로서 인기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부산은 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예. 교통이나 숙박, 식음료 시설 등 인프라가 관광객 편의성이 높은 동시에 다대포 해수욕장부터 광안리 해수욕장, 해운대 일광해수욕장까지 좀 이어지는 우수한 바다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도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또 여기에 이제 수영만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요트 체험이나 송정해수욕장의 서핑 같은 이제 해양 레저도 관광객에게 부산이 해양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좀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한 5, 6년 만에 정말 부산에 바다에서 놀거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진짜 요트도 많다. 와, 사람도 많네. 아유, 서핑 타네. 이런 모습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이 외진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지역 경제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저희가 분석해 보니 부산의 외진 소비가 한 58% 정도 되더라고요. 예. 네, 그만큼 부산의 바닷가로 유입되어 외지인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지역에 다양한 소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산 해양관광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쓴 연령대가 40대고 또 음식점 소비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조사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40대가 좀 주요 소비층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좀 가족형 관광이 많기 때문에 40대가 아무래도 가족의 소비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소비 중에서도 음식적 소비가 높아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흔히 얘기하는 식도락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40대가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양관광 전략을 세워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연스럽게. 네, 물론 모든 연안의 전체적인 소비 시장에서는 가족 단위의 먹거리가 주요 소비로 나타나는데요. 네,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관광을 하다 보면 당연히 먹는 것의 비용을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의 소비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증대와 식도락 관광도 물론 중요한데요. 다만 그 전에 앞서서는 이제 좀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좀 자원을 활용해서 우선은 관광객 유입을 지역으로 많이 시키는 것이 좀 중점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하려고 하면 음식 외에 또 어떤 곳에 돈을 쓰는지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 다음 소비 시장이 높은 업종은 소매 유통 업종인데요. 네네. 음식점, 음식료품 소매나 마트나 편의점 등의 종합 소비도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다 그냥 다양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관광객 규모를 분석한 게 아니라 소비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실제 관광객 연령대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실제 관광객 연령대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40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족을 대표해서 한 명이 카드를 사용한다고 보면 사실 뭐 3명, 4명분의 소비를 40대 1인이 하게 된다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네. 예. 부산을 좀 연령별로 살펴보면 좀 특징적인 것이 다른 연안 지역에 비해서도 20, 30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네, 이들 세대는 좀 실질적으로 봤을 때 1인의 소비임을 감안해 본다면 좀 부산은 MZ세대들의 주요 해양 관광지로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MZ세대 이 20, 30대의 해양 관광 소비를 더 이끌어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해양 관광에서 좀 MZ세대는 경관 감상이나 뭐 특산물 구매보다는 타 연령보다 좀 동적인 해양 레저 관광 활동을 즐기고 해양 레저를 즐기면서도 함께 로컬을 경험하는 가치 소비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이를 반영해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을 강화해서 이와 동시에 좀 지역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특히 이들 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 핫플레이스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양양의 서피비치나 뭐 여수의 낭만포차 같은 좀 지역만의 색깔을 가지고 브랜드화한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부산도 지금 보니까 뭐 밀락더 마켓 같은 그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핫플레이스로 MZ세대한테는 부상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런 좀 지역의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지역의 좀 장소성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분명히 나아지고 있고 진행형입니다. 이제 지적한 사항들도 지금 뭐 이미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해양관광 특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소비하고 그게 부산이 1위라고 하니까 다행이고 굉장히 좀 흐뭇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일선 박사였습니다.